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약지랑 새끼손가락이 막 찌릿찌릿한 거요. 이게 은근히 신경 쓰이잖아요. 오늘은 이 작지만 성가신 미스터리의 원인이 대체 뭔지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왜 하필 다른 손가락도 아니고 약지랑 새끼손가락일까요? 되게 흔한 증상인데도 이유는 좀 알쏭달쏭하죠. 자, 지금부터 이 미스터리를 우리가 탐정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자, 미스터리를 풀려면 가장 먼저 뭘 해야 할까요? 네, 바로 주요 용의자를 특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아주 유력한 용의자는 바로 척골신경이라는 녀석입니다. 이 척골신경이라는 게요, 목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팔 안쪽, 팔꿈치를 지나서 손까지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신경이거든요. 그리고 딱 약지랑 새끼손가락의 감각을 담당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문제의 시작점은 이 신경이 지나가는 길 어딘가에 있다는 아주 강력한 힌트가 되겠죠? 그럼 이 신경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문제는 거의 항상 신경 압박이에요. 비유를 하자면 누가 정원에 있는 고무 호스를 발로 꽉 밟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물이 잘 안 통하겠죠? 마찬가지로 신경이 눌리니까 그 끝에 있는 손가락이 나 지금 힘들어 하고 찌릿찌릿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신경 호수를 밟고 있는 범인은 대체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용의선상에 오른 유력한 장소가 세 군데 있습니다. 이 세 용의자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신문해 보겠습니다. 바로 팔꿈치, 손목, 그리고 목입니다. 이건 뭐 1단계, 2단계 이런 순서가 아니고요. 그냥 각각 독립적인 사건 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범인은 이 셋 중 한 곳에 있는 거죠. 자, 이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시간입니다. 우리 몸이 아주 중요한 단서들을 주고 있거든요. 이 단서들을 잘 활용하면 세 용의자 중에 진범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수사의 핵심입니다. 범인을 잡는 결정적인 단서는 바로 어떤 행동을 할 때 증상이 더 심해지는지를 보는 거예요. 만약 팔꿈치를 구부릴 때 더 저리다? 그럼 용의자는 팔꿈치일 확률이 높고요. 손목을 누를 때 그렇다면 손목이, 목을 움직일 때 증상이 변하면 목이 범인의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아주 간단하죠? 가장 흔한 두 용의자, 그러니까 팔꿈치랑 손목부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만약 팔꿈치 터널 증후군이라면 보통 스마트폰을 오래 보거나 전화를 받을 때처럼 팔꿈치를 오랫동안 구부리고 있을 때 증상이 심해져요. 팔꿈치 자체에 통증이 있기도 하고요. 반면에 손목의 문제라면 증상이 손에 좀 더 집중되고 책상 같은 데 손목을 대고 누를 때 저림이 심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문제가 팔꿈치나 손목, 그러니까 팔에 아예 없는 거라면 어떨까요? 이 지점에서 바로 우리의 세 번째 용의자가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문제의 근원지가 생각보다 훨씬 더 위쪽에 있는 경우죠. 세 번째 용의자는 바로 목 디스크입니다. 목에 있는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저 멀리 손가락까지 이어지는 신경의 뿌리, 바로 그 시작점을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행은 목에서 일어났는데 피해는 저 멀리 손끝에서 나타나는 거죠. 정말 교활한 수법이죠. 그럼 목이 문제라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개를 숙이거나 돌릴 때 저린 느낌이 달라진다거나 목이나 어깨, 팔에도 통증이 같이 느껴지는 경우, 심하면 두통이 동반되기도 하고 손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이런 추가 증상들이 있다면 범인은 팔이 아니라 목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자, 훌륭한 탐정은 진짜 범인을 잡는 것만큼 엉뚱한 용의자를 풀어주는 것도 중요하죠.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하나 있거든요. 잠시 이 용의자는 수사선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손목 터널 증후군입니다. 이것도 손저림 증상이라 헷갈리기 쉬운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다루는 사건은 약지랑 새끼손가락이 저린 척골신경 문제고요. 손목 터널 증후군은 엄지, 검지, 중지가 저리는 정중신경 문제입니다. 즉, 담당하는 신경 자체가 달라서 전혀 다른 사건이라는 거죠. 이제 헷갈리지 않으시겠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단서들을 모아서 용의자들을 분석해봤습니다. 어느 정도 범인이 좁혀지는 것 같죠? 하지만 이렇게 우리 몸에 관한 중요한 사건은 아마추어 탐정의 추리만으로 끝내선 안 됩니다. 전문가의 최종 판결이 필요하죠. 이런 말이 있어요. 스스로 진단하는 건 의료인으로 바보를 두는 변호사가 되는 것과 같다. 아주 와닿는 말이죠. 우리가 열심히 모은 이 단서들은
이제 전문가, 즉 의사 선생님께 가져가서 보여드려야 할 증거 자료인 셈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은 의사의 진료를 절대 대체할 수 없어요. 대신 이걸 바탕으로 의사 선생님께 제가 팔꿈치를 구부릴 때 약지랑 새끼손가락이 더 저린 것 같아요 라고 훨씬 더 정확하게 증상을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병원에 가시면 의사 선생님들은 이 사건을 명확하게 해결하기 위한 전문 장비들을 가지고 계세요. 직접 만져보고 움직여보는 신체 검진은 기본이고요. 근전도 검사라는 걸로 신경이 얼마나 건강한지 체크하기도 하고 MRI나 엑스레이 같은 영상 검사로 아예 그 내부 구조를 들여다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압박 위치를 정확히 찾아내는 거죠. 자, 여러분의 그 찌릿한 증상,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팔꿈치일까요? 손목일까요? 아니면 저 위쪽, 목일까요? 이제 그 단서들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아셨으니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는 바로 전문가와 상담해서 진짜 답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의 미스터리를 꼭 해결하시길 바랍니다.